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컬러 그리고 집중되고 있는 수급의 의미 더 꿰뚫어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해운솔루션 이정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사실상 오늘 시장에서는 지수가 이렇게 또 가네? 그럼 외국인이 들어오나? 아닙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가나? 아닙니다. 그래서 신기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전통의 시장의 분위기와는 좀 다른 현재 구간의 모습 속에서 메시지 캐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관세에 있어서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어제 잠정 실적에서 나온 실망감, 다시 돌려 세우기엔 뚜렷한 무언가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6만 원은 잘 지켜준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기특하거든요. 임순재 대표님, 그럼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유 있게 매수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단순화시켜도 될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계속 지금 실적에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HBM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거에 대한 이제 실망감, 매 분기마다 지금 나오는 실망감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또 그렇다고 실망감으로 인해서 포기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삼성전자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HBM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나마 이제 주가가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한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취득이라는 그런 또 이제 카드로 지금 어느 정도 하락폭을 좀 그러니까 막은 그런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 이제 갤럭시 이제 폴더폰의 이제 그 공개로 인해서 그 부분도 시장에서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지수를 이제 어떻게 보면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긴 하겠지만 향후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HBM 관련 기대. 그죠. 이 기대만 지금 여러분 꽤 오랜 기간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상 중요한 건 실적보다는 기술력 입증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6만 원, 이 하반 경직성을 확인한 자리에서는 긍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마감 스퍼트에서 처음으로 또 인사해주고 계시는 해운솔루션 이정호 팀장님께 삼성전자 첫 질문 드려봅니다. 가장 국민 주식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가장 비국민 주식처럼 느껴지는 현재 자리. 팀장님의 의견은 매수입니까? 매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삼성전자를 지금 관망을 해라, 매도를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가격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가격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를 사서 어떻게 보면 다른 시장의 수익률보다 더 좋게 나올 수가 있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은 약간은 가우뚱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나머지 시장 종목들은 정말 잘 가는데 삼성전자를 사면 약간의 소외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마음 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통 질문이 있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질문인데요. 어떤 질문인지 감 오시죠?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의 문제입니다. 괴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팀장님이라면요? 저는 엄마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엄마가 누군가요? 엄마는 어떻게 본다면 듬직하게 어떻게 보면은 알아서 척척척 해주고 있고 수익률적으로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신경을 안 써도 잘 올라갈 수 있는 SK 하이닉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빠 쪽은 어떻게 보면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지 않나, 듬직하지 않나, 많이 떨어져도 걱정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언젠간 제자리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도 매수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SK 하이닉스도 매수 포인트로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치가 나오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 쪽에서 어떻게 보면 안 좋았던 모습세가 SK 하이닉스에서 더욱더 긍정적인 포인트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실적에서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집중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괴리가 있는 건 이유가 있을 테니까. 하지만 두 분 모두 좋다. 아빠가 근데 좀 더 힘을 내주기는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아빠 힘내세요 노래 한 번씩 들으면서 삼성전자 응원해 봅시다. 전망은
두 분 모두 긍정이라는 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점 추가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공통됐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그 어느 때보다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올랐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난 다른 데서 놀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의 중심에 금융, 지주 이런 자사주 관련한 비중 높은 쪽 이제는 필수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투자자의 컨센이 형성됐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자, 상법 개정 다음은 결국에는 배당 분리과세로 논의가 촉진될 수 있다면 결국에는 돌아 중심에는 증권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자, 미래에셋증권 고점 대비 좀 내려온 자리에서 어제 오늘 다시 들어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순자 대표님, 올해는 증권이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매수 또한 열려 있을까요? 일단 뭐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뭐 기존에는 지금 상법 개정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중심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상법 개정안과 같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배당 소득 이제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도 필요성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 내에서도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아마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배당 소득이 이제 분리과세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뭐 증시 전반적으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게 이제 배당 소득이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종합과세로 이제 같이 합산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뭐 세금 부담이 상당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었는데요. 분리과세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보다 많은 이제 자금들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대주주 같은 경우도 국내 이제 기업들은 배당이 상당히 좀 짭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대주주가 배당을 해봐야 뭐 절반을 세금으로 이제 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배당에 대한 유인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만약 배당 분리과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심에는 어떻게 보면 증권주가 자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증권주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만큼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증권주들 뭐 하반기 증시가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주도 같이 살아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럼 진짜 증권주가 큰 중심의 자리를 하고 있겠네요. 앞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목표를 잡고 현재 이 추세를 즐기면 좋을까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지금 전고 따라잡으려면 그래도 여력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기관 투자자가 그래도 골고루 좀 들어왔던 흔적들이 많거든요. 외국인보다 기관이 확실히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도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예.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늘장에서 신영증권, 국역증권 뭐 이런 종목들 자사주 소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빼고는 어떻게 보면 다른 증권주 관련해 가지고는 최선호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나 이런 부분도 흐름도 제일 양호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증권주를 사야 되냐, 은행주를 사야 되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는 증권주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조정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 조정이 올라가는 틈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엮이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우상향을 해주지 않았나. 그렇다고 본다면 은행주는 이제는 조정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증권주는 조정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전고점 돌파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어떻게 보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진입 가능하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저희 대체거래소에서 신영증권이 상한가 안착할 수밖에 없었던 뉴스가 있었죠. 자사주 소각 10% 이상에 있어서는 의무화, 소각이 의무화된다라는 법안이 이제 앞으로 통과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갔는데 시총 1조 넘는 것 중에서 신영증권이 가장 많으니까요, 자사주가.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뜨겁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눈여겨봐야 할지 아니면 원래 기존적으로 증권주 내에서의 대장은 미래에셋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두 개를 다 플레이한다라는 관점이세요? 어떻게 보면 한쪽은 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져가는 부분,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포지션이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자사주 소각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약간의 테마성으로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된다는 법제화가 나왔는데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명시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테마성, 기대감으로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아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단기적인 플레이는 그 신영증권이나 부국증권 이쪽으로도 조금 더 눈여겨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금 내가 매매에 좀 자신이 없어, 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일하면서 매매를 사고 팔고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셔도 무난하게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 은행주랑 비교를 해봤던 부분에서 네. 은행주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다른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는 더 많지만,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은행주보다는 증권주가 좀 더 매력 포인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증권주 간다는 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비교해 본다면 시간의 그 타이밍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신영이나 부국 같은 자사주가 많은 쪽, 하지만 좀 더 여유 있게 본다면 미래에셋 증권 쪽으로 한번 분류해 보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방산으로 갑니다. 어제는 조선 원전이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조방원의 시대에 있어서 역시 꺾이지 않음을 보여줬는데, 오늘 방산이죠. 특히나 외국계 리포트에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최선호주로 유지하는 입장을 계속 발표를 합니다. JP 모건 그리고 노무라 쪽에서도 그랬고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근거는 그거였죠. 실적 그리고 수주입니다. 근데 사실 주가가 계속 가기 위해서는 실적과 수주일 텐데, 그럼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방원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우리 기존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방산주 바라보는 걸까요? 일단 조방은 안 꺾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계속 지금 받쳐주는 와중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국방비를 상당히 증액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GDP의 5%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토 국가들 아니면 동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도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나토 같은 경우는 5%로 늘리기로 이제 확정이 됐고, 아마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도 국방비를 지금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나토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이제 이런 국방비를 증액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그때도 이제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그때 당시에 나토가 이제 국방비를 증액한 거에 60% 정도를 무기 구입에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국방비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늘어나는 국방비를 이제 무기 구입에 쓴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최첨단 미국산 무기를 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산 무기만 다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각국에 있는 이제 대표적인 방산 기업을 중심으로 그 기업들의 중요한 이제 핵심 그런 이제 방산 무기들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내 방산 업체들 다 독보적인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무기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 같은 네. 경우는 글로벌 1위의 지금 자주포를 갖고 있는 거고요. 현대 루텐 같은 경우도 K2 전차, 그다음에 LIG X1 같은 경우는 천궁이라는 그런 이제 특출난 무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향후에 이런 무기들의 수출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도 계속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계속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신 거고, 자, 그래서 외국계 쪽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은 동감하실 겁니다. 문제는 주가이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상승하는데 피로감을 덜 느끼려면 좋은 이슈들이 많이 터져 나와야 하는데, 글로벌리 그런 이슈들은 나오고 있고, 그럼 주가를 한번 보자고요. 밀릴 때가 기회인 건 알겠는데, 최근 저점이 76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밀리면 추세 꺾이는 거 아니냐 우려도 많았었던 때 지금 다시 돌아올리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팀장님?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존과 조금 다른 방법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기존에는 계단식 상승으로 계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락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기존의 저점보다 더 큰 하락세가 나왔네 이렇게 불안한 심리도 계속적으로 가중되는 모습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다 돌렸던 부분은 트럼프 입김이 제일 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방위비 관련해가지고 언급이 나오자마자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방산주 관련해가지고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는 뭐냐 기존에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이 폴란드 수주 관련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줬고 수주가 나오고 나서 세론으로 어느 정도 빠져줬는데 그 바톤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RG 넥선이 네. 이어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가 조금 더 방산주의 탄력성을 더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재차 올라갈 시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빠졌던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폴란드 다음에 수주 모멘텀이 뭐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 부분이 명시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실망 매물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다시 한번 트럼프 입김으로 전고점까지 다시 올라가서 준다라고 본다면 거기서 수주 모멘텀까지 같이 붙어준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뉴스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내려온 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전고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빅4 어떤 것든 괜찮습니다로 이해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 중에서 대장의 냄새는 어디 쪽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라는 힌트를 좀 더 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현대로템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고 가장 가파르게 하락세가 나왔던 부분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조정도 조금 더 천천히 들어왔던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재차 상승할 때 어떻게 본다면 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매물대가 제일 적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거래량만 조금만 더 나와준다라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6월달 이후로 계속적으로 파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6월달에 계속된 매도세가 7월달부터는 순매수로 조금 더 들어왔던 점 이런 모습세가 조금 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사실 전고 돌파가 가능하다면 같이 움직일 수는 있겠으나 그때마다 시기를 좀 탔었던 전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쪽에서 좀 더 스퍼트를 끌어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또 좋은 점수를 두 분 모두 주고 계시네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초에 이 종목들이 조금 떴습니다. 그러다가 시가가 고가인 건가 싶었는데 다시 오후장 들어가면서 올리더라고요. 이구선호 보겠습니다. 구리 선물 가격 급등하니까 흐름 나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죠. 구리 50% 관세 부과 예고. 근데 사실상 50%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재료이기는 한데요. 사실 늘 그럴 때마다 움직였었고 그래서 이것을 연속성을 저희가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대표님. 원자재 쪽은 한번 타면은 그래도 사이클인지라 저희가 꾸준히 보게 되기는 하는데 어떨까요? 일단 요번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구리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그죠? 얘기를 했고 지금 뭐 미 정부에서도 뭐 7월 말 아니면 8월 1일서부터 이제 부과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리 가격에 대한 선물 가격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리 가격이 만약 그 추세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증가를 해서 움직여야 추세적인 건데 이거는 단순하게 수급 측면에서 어떤 임팩트, 관세라는 임팩트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급등했었던 이유는 만약 이런 관세가 실질적으로 부과가 될 거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뭐 이런 구리를 사용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뭐 재고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선취매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구리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향후에 미국 내로 들어가는 구리의 수요는 큰 폭으로 감소를 할 겁니다. 이런 관세 영향 때문에 미국 내의 수요는 감소할 거고 미국 내의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다른 나라들, 뭐 지금 뭐 대표적으로 뭐 칠레나 뭐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으로 이제 판매처를 확보하겠죠. 그렇게 되면 구리 가격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구리 가격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면 이건 너무 단기적인 그런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구리 가격은 지금보다 그러니까 경기가 뭐 급속도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구리 가격이 쉽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는 구리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 좀 유념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오늘 또 급등락을 보이면서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가 팽팽하게 움직이는 이구산업 관망의 자세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그렇죠? 고민되실 것 같긴 해요. 오늘 워낙 또 큰 거래와 함께 움직임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팀장님, 네. 어때요? 종목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는 이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물리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네. 물려도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다면 재차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한번 제대로 물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상승했던 것보다 더 큰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의 차트를 보셔도 올라갈 때는 쉽게 올라가지만 하락은 더 큰 하락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갔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구산업이 어떻게 본다면 시총이 작은 구리 관련주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끌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장부터는 이제 대장주도 또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키스토론이라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어떻게 본다면 대체거래소에서도 매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구산업은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 키스트론이라는 종목으로 대장주가 교체된다고 본다면 이구산업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장점, 구리 관련주, 시총이 낮고 변동성이 컸던 부분, 이런 부분이 교체가 될 가능성도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지금 구리 관련주를 지켜볼 거라면 이구산업보다는 키스트론이라는 신규 상장한 종목을 보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안이 있네요. 그리고 또 신규 상장은 새롭고 네. 수급이 쉽게 모일 수 있다라는 점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구산업보다는 해당 대안 종목을 주셨으니까요. 이구산업 관망 두 분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결국에는 갔어요? 상한가요? NHN KCP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플레이어는 네이버야. 핵심 플레이어는 카카오페이야. 뭐 이렇게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잖아요. 근데 NHN KCP야 라고 하니까 여기가 또 상한가를 갑니다. 여기저기 다 핵심 플레이어라고 얘기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함께 즐길 수 있는 구간인 거는 맞아 보여요.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키워드가 여전히 시장에서는 강하다라는 것을 또 입증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새로운 강자라고 하니까 근거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자, 그럼 오늘 상한가를 필두로 추가 움직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지, 다른 기타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가는 그림을 그려봐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가가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나와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대감만,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력 있는 개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워낙 최근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가장 지금 시장의 이제 바로미터가 되는 게 미국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업체인 이제 서클의 이제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는 도입까지는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를 이제 들여오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적인 입법 과정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입법 과정이 그렇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또 여기에 맞물려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CBDC를 만약 발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위축될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만약 발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결제 관련된 업무 기업들도 이제 관심을 받겠지만 아마 금융주, 특히 이제 은행권들이 발행이 아마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권 중심으로 재편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과연 어떤 게 지금 수혜를 볼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보다는 그냥 단순히 이제 정책적인 테마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기대만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럼 기대감이 쉽게 사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트레이딩 시장은 충분히 열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뭐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그냥 그런 시장이 있구나라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계속 노이즈는 있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서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증권가 뷰도 나오는데 근데 워낙 무시하고 갈 때는 또 가는 게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게 되는 건데 시장에서 돈이 자꾸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시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언제든지 빠르게 또 수익 챙겨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관망의 의미 주고 계시네요. 팀장님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뷰도 듣고 싶습니다. NHNKCP가 새로운 대장의 자격이라고 했으니 믿을만 한지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카카오페이가 지금 위험 종목에 돼 있고, 다나리 경고 종목에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수급이 NHN, KCP로 조금 이동이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스테이블코인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명확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더 큰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15,000원 부분이 NHN, KCP한테는 제일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만 잘 지켜준다라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기존에 카카오, 다나, 그리고 NHN, KCP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으로 수급세가 옮겨갔다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는 정말 잘 가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 또 새로운 또 종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으로 또 수급이 이동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런 수급이 이동이 된다라고 봐도 나머지 종목들이 빠지냐라고 봤을 때는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기간 행보나 겹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확한 스테이블코인 관련해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약간의 개별 종목 장세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000원 지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이 여러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여력은 볼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을 보는지 확인하시면서 전략 대응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보죠. 달바 글로벌 그리고 APR 결국에는 좋게 보시는 분들, 여전히 현재 구간에서도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확산이 되느냐, 이 논의는 늘 하고 싶었거든요. 에이블 CNC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가는 종목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렇게 움직임이 좀 보여진다면 우리는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것인지 싶네요. 일단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수출이 이제 호조세를 네.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화장품 수출이 올 상반기에만 이제 55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한 15% 가까이 상승을 하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뭐 1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역대 분기 최대의 이제 수출 기록을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화장품 수출하는 국가도 176개국, 뭐 전 세계 전체적으로 다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뭐 해외 관련돼서 특히 뭐 일본 시장에 이제 또 매출이 좀 증가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이제 국내에서도 다이소에 현재 그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이후에 화장품을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스킨케어는 17개 종,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은 이제 45개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 다이소 매출만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뭐 10대, 20대 뭐 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인 또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 뭐 올리브 영이나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구입을 할 만큼 네. 그만큼 이제 판매 채널로서는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이소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지금 에이블 CNC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 들어 7월부터 이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가격 인상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도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이소랑 협업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
이미 작년부터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다 알았는데 ABCNC가 최근에 들어온 수급이 그러면 이걸 디딤돌 삼아서 더 갈 수 있는 것인가 그 논의가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똑같은 돈이고 똑같은 돈을 화장품에 넣는다면 ABCNC에 대한 점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팀장님? 점수로 나타난다라고 본다면 저는 한 7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꽤 생각이 높네요, 들고 그래도. 있어요. 나머지 종목들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종목들은 주가도 많이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ABCN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우상향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그거에 한해서 정말 못 갔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된 화장품주 관련주인가라는 차트가 의심될 정도로 네.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제장부터 시장의 관심을 받아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화장품주들이 정말 잘 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ABCNC라는 종목이 이제 변동성을 일으키고 상승 탄력을 받았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여기서는 이제는 수급세만 더 들어와 준다라고 본다면 이제 상방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번 기존의 과거의 고점인 11만 원 이상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노리시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와,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들어온 수급, 특히나 그 중심에 외국인이 있었다라는 점, 외국인이 끌어줬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두 분 모두 의견 일치입니다. ABCNC는 이제 가줄 때도 됐다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해운솔루션 이정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